계속해서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이재명 대표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방금 말씀드린 김상욱 의원의 입당이 있었고요. 김용남 전 의원도 이제 아마도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석현은 그닥 근데 아무튼 그냥 지지 선언한 거예요. 지지 선언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허은하도 현재 입당을 빅텐트요, 여기가 진짜로. 빅텐트는 여기가 빅텐트야. 다 들어왔어. 저쪽에서 모으려던 사람들이 일이 나오고 있어요. 나 조만간 안철수도 기여하지 않을까. 물론 안 받아주고 싶습니다. 올라오면 손가락 자르고. 왜냐면 안철수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갈아타고 올라옵니다. 아무튼 잇따라서 이재명 대표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살짝 정리해 볼게요. 네. 자, 먼저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5월 18일 5.18 민주묘지에서 민주당 입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기능이 마비 상태라고 비판을 했고요.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도 이재명 후보 지지 유세에 참여를 해서 직접 광주 연설에 나섰죠. 그리고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하 전 대표도 민주당 입당 의사를 시사했고요. 육선 의원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새미래민주당 탈당 후 이재명 지지 선언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본인들의 소속 정당 하에서는 대표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 정당의 50% 지분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넘어온다고 하면 남아있는 새미래민주당이나 개혁신당 같은 당들은 사실상 더 이상의 존폐 여지가 의심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꼭 우리가 개혁신당을 야권으로 분류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거나 내란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점점 더 거부감을 높이고 있고, 그들이 내란당을 그렇게 부르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제3지대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민주당이나 이재명과 힘을 합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러쉬를 못 막습니다, 진짜로. 못 막죠. 사실은 근데 그나마 지금 김용남이나 이제 허은하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쪽 인사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방송국에서 패널을 섭외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만 논았겠네. 보수 패널이라고 참칭하고 다니는 그 극우 평론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계속 이제 나오겠네요. 있을 건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저는 제일 좋은 게 이제 김상욱 의원이 울산 남구잖아요. 원래 누구지? 전은수 후보하고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오면 뭐냐면 김상욱 그렇게 위원장이거든요. 국회의원이. 그럼 그 조직을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의원 한 명만 민주당으로 간다가 아니고 밑에 있는 보좌진까지 전부 다 민주당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표가 전부 다 울산에 있는 표가 다 민주당을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부산에서 50% 가까운 득표율, 물론 부산 전체 시민들이 50%를 내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직을 하던 분들이 투표를 많이 포기하고 변화된 민심에 의한 이재명 후보 일찍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투표 응답층, 투표를 참여하겠다는 응답층 안에서는 50%에 육박할 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울경 소속돼 있는 이른바 기존의 이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라도 차기를 위해서 합류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생긴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이 50% 이상을 얻어내고 기존에 있는 김상욱 의원 같은 의원들의 러쉬가 시작되게 되면 앞으로 부산에 대한 기대, 그리고 부울경
부울경 개발에 대한 기대, 뭐 해수부에 대한 공약 이전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1년 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떤 바람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부산에 있는 의원들이 그때 회복하지 못했던 그 숫자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부산에 김문수가 내려갔지만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김문수를 보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근데 명을 빼고, 심지어 한 명을 빼고. 난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 국진당 의원들 중에 민주당으로 와도 받아줄 인간이 한 놈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 주진우를 받아줄 거야? 박수영이를 받아줄 거야? 누구를 받아줄 거야? 물론 걔들은 안 오겠지만. 조경태 또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와도 야, 받아주면 조경태 안 돼. 마포야. 부산 떠난 지가 언젠데. 아, 부산 아닌가? 조경태는 여기 마포 의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거나 부산에 있는 초선 의원들 내지는 미치겠다. 끈떨어진 낙하산 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올라오게 될 가능성, 선을 갈아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경태는 부산 사하구 을이고요. 말씀하신 건 조정훈입니다. 조정훈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산 쪽에서 이런 민심의 변화가 진짜 어떤 패턴, 그러니까 그동안 기울어져 있던 지역색을 떠남과 동시에 부산이라는 전통 야도의 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역할에 이제 중추를 하고 있는 큰 틀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입당하기 시작했다는 게 제일 아프거든요, 김문수는. 그래서 김문수는 한동훈과 홍준표를 어떻게든 다시 되찾고 싶어 해요. 근데 김문수가 오직하면 그래서 홍준표한테 특사를 보내서 특사를. 손편지까지 들려줘가면서 예. 하와이로. 그래서 하와이로 특사단이 갔는데 주소를 모르네. 저기 하와이가 무슨 저기 건물 하나 뚫려 있어가지고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간 울릉도랑 비슷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식당들 뒤지고 호텔들 뒤지면 홍준표 씨 보신 분 하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공항에서 홍준표 씨 하면 다 들려서 그 참 시끄럽게 하네 하고 나올 줄 알았나? 오지 너무 말라고 웃겨. 했잖아. 저 예전에 제주 MBC 있을 때 진짜 또 되게 기가 막혔던 얘기를 다른 이제 미치겠다. 사람한테 다른 계열사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제주도는 한라산에서 공뻥 차면을 뽀르르 굴러서 바닷가에 통 하고 떨어지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 제주도 되게 크다고. 하와이를 그렇게 바꾸나. 하와이는 더 크고요. 섬이 8개예요. 어떻게 찾으실라 그래? 근데 주소를 모르는데 왜 갔어? 응? 놀러 그냥- 갔나? 아니, 오지 말라는데도 가는 놈은 뭔데? 왜 지금 김문수 운동하기 싫고 약간 바람도 쐬고 싶고 내 돈으로 가긴 싫고 뭔가 명분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가니까 일단 외교사절로 해가지고 조금 특혜도 받고 싶고 공항에서 장비 살상 녹는다잉. 진짜 이걸. 그냥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찾으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그건 거지. 꿀보직이지. 그렇지. 야. 그렇지. 그래서 의원들 그렇게 많이 갔구나. 많이 갔어? 몇 명 갔더라고. 저 같아 여기 되게 지원자 많았을 것 같아요. 나도 이래서 다 같이 간 거 아니야. 자, 아무튼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손편지가 여기서 등장해. 네. 홍준표가 방금 34분 전에 커버 사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요 34분 전이죠? 페이스북이거든요. 파란색 옷. 파란색 옷을 입었네요. 나 찾지 마. 봐봐야 좋은 꼴 못 볼 거야. 정말 투명하다. 이거 언제 진짜 투명하다. 언제 이게 뭐 이렇게- 골프만 치고 정치는 생각 안 하고 있다더니 야, 액션 취하는 거 봐라, 아주. 언제 야, 했대? 파란색 언제 입었대? 합성 아니네, 어저비. 아니 어. 자기 커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응. 합성이 아니에요. 진짜 홍준표가 파란색 옷을 나는- 준비해서 갖고 있었어요. 있는 것도 난 심지어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다 파래요, 지금. 이걸 언제 겉과 속이 다 파래졌습니다, 지금. 심지어 너무 활짝 웃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난 빨간색밖에 평생 빨간색 못 본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저 이재명 후보님이 계속 그러시잖아요. 음. 홍준표 전 시장 귀엽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유머가 막걸리 어, 한잔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귀엽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이 어르신 귀엽네요. 네. 네. 동네 저런 어르신이 한두 분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길거리가 재밌거든. 맨날 지나가는 애들 욕하고 치마 잡다고 지랄하고 이런 사람만 있어갖고서는 대접을 못 받죠. 자, 이런 와중에 결정적으로 또 진짜 박근혜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까지 나온다고 치면 아니 그 PK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폭망이 아니까. 왜냐면 민주당에서 사전 접촉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거 무리하게 얘기하고 역풍 맞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런 찌라시가 돌긴 했거든. 근데 만일에 생각을 해봐. 지금 박근혜 생각이 없다. 유영아가 사실상 알아서 꼭두각시 조종한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은 윤석열인 줄 모르고 맞아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를 내세워서 바지 장사를 하는 애들이 윤석열을 버리고 갈아타려고 하겠느냐는 거지. 그동안은 협박이든 보상이든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자체가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왔던 기득권 내지는 지금에 있는 대구 안에서의 마지막 박정희의 그 유운들을 팔아먹을 수 있는 새로운 거래처가 필요한 건데 김문수나 이준석한테는 이걸 사줄 능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싸게 드릴 테니까 한 번도 안 써본 박근혜 신상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제안이 들어오는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홍준표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바꾸려면 띡 받으면 어색하잖아. 근데 홍준표도 받았고 유승민이도 이건 가상이에요.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 받다가 마지막에 하다가 미제오도 온다니까. 박근혜까지 나섰네? 이렇게 되면 그나마 그냥 김문수를 우리 이쪽에 그나마 대표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상한데? 김문수가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보수의 바탕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지지해. 나도 김문수는 못 찍겠어. 요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사실 박근혜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지하는 게 맞지. 왜냐면 윤석열은 자기 잡아 쳐넣은 사람이잖아. 윤석열은. 그리고 진지게 복수했었어야 돼요. 복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아이씨 지금 딱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인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딴 거 안 바래. 우리 순실이 언니한테 뺏어간 거나 은순이한테 다 털어내라 그래. 그것만 받아줘도 속이 후련할 것 같을 거 아니야. 참 하여튼 요지경석이에요, 정치는. 이게 생물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것저것 다 받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늘 송 작가가 얘기하는 게, 어차피 우리나라의 30%는 이찍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5천만 중에 1,500만, 2천만들은 어찌됐거나 민주당을 싫어하고, 이러한 그 보역 갈등 속에서 혁신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싫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국민으로 취급 안 하고 세금 안 걷고 대구 경북에다가 장벽 쳐갖고 넘어오지 마 하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싫어하지만 표를 찍어준다면 꼬실 볼 수는 있죠. 왜냐면 어차피 대구 경북 쪽에 유권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결과치는 어차피 선거 결과에 드러나면 압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하는 건 봉합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화합하고 봉합하라고 가면 끝나고 난 다음에 앙금밖에 없는 거고, 자, 지금 있는 차원에서 미리 손잡으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달래게 되면 이것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화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광주 가서 말씀하시는 게 빨간 옷 입은 사람이면 어떻고 파란 옷 입은 사람이면 어떠냐. 밑에 일할 사람 하인을 드리는데 색깔 갖고 구분하지 말자라고 먼저 광주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입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아이고. 때문에 잘할 자신이 없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을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그렇잖아요? 독재니 어쩌니 지역 편중이니 편가르기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대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안금이 영원히 흘러가고요. 늘 선거 때만 되면 이걸로 국론이 분열될 거예요. 이거를 다시 없이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이재명 차기 대통령일 수 그럼 뭐 있다는 면에서 믿고 기다리자고요. 국민 통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민주당 이재명 개혁할 때 초반에 왜 저 수박들 안 잘라내냐, 고민정 가만히 놔뒀냐, 왜 공천 이것밖에 못했냐고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큰 변화와 진전이 있었고, 그 많던 수박들 다 우리 합법적으로 시민들의 손으로 털어냈고요. 더 놀라운 거, 우리 민정이가 달라졌어요. 열심히 하자. 너무 열심히 해. 최근에 이거 국회 청문회 질의하고 있는 거, 국회 질의하는 거 보니까, 네. 제가 옛날에 그 고민정인가 싶을 만큼, 그리고 본인도 밝아졌어, 표정이. 욕 안 그러니까 하잖아, 사람들이. 그 욕도 안 할 뿐더러 자기가 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말과 질의를 하면서 오랜만에 칭찬받거든. 이거를 인권위원장 막 조질 때 보니까 얘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쟤도 저렇게 밝게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네. 그러면 앞으로 영입된 인사들한테 그런 일을 시켜주면 우리가 그 얼굴에서 제2의 고민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